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이 영화는요, 보시면 감독이 홍상수 감독이랑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윤여정 씨가 여기 작품에 출연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전 장구경이라고 합니다. 장구경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귀신이세요?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런 장구경입니다.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구경 씨, 저는 늘 목말랐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은 내를 꽉 채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멀리 우주에서도 응원할게요.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며칠을 알고 지냈지만 마치 20년을 알고 지낸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몸이 힘들면 마사지를 받듯이 감정이 힘들 때 속 확 터놓고 감정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합이 맞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자꾸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찰떡처럼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털어놔도 지혜로운 답을 주고 따뜻한 용기를 주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시려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 복인데, 이걸 복주머니로 누리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저희가 조일러클럽 5번째 행사 때 함께한 영화, 우리 영화였어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주인공 찬실인데요.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영화 같이 하시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복주머니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영화의 보배 한복. 망했다. 완전히 망했네. 모르겠다. 근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 차라리 연애를 해, 연애를. 영희 씨는 올해 몇 살이에요? 결혼은 했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나 10년 만에 남자 처음 만나봐요. 네, 이 작품은 아마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다음으로 작품성, 오락성을 다 함께 인정받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감독인 김초희 감독이 첫 장편에 도전하면서 정말 신인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실제로 29살에 그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극단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장말금 씨를 보는 순간 이 여자다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연기 리얼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장르로 보면 로맨틱 코미디죠. 감독 역시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능한 한 밝고 유쾌하게 쓰되 할 얘기는 다 하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는 2가지로 봤는데요. 첫째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시련에 부딪히죠. 근데 그 시련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와의 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답을 저와 함께 영화 속에서 찾아보실까요? 근데 먼저 그 찬실에게 다가온 가장 큰 시련인 실직, 그리고 이어지는 누추한 현실들,
그것부터 일단 함께 보시죠. 아대라. 아이고, 아유, 여기서 좀만 쉬다가. 예. 아유. 아, 망했다. 완전히 망했네. 에이, 아닙니다. 비록 감독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이 있으니까 망하신 건 아니죠. 네, PD님은 금방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야, 인사드리라 주인점 할머니시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와. 저 방. 실례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방은 아니야. 그 방은 안 돼. 들어가지 마. 죄송합니다. 저 안쪽 방. 내하고 닮았나? 왔어? 이 영화 들어가나? 아, 나 거기서 공작새로 나와. 공작새? 꿈을 찾아가는 새 이야기인데 내가 새로 나와. 잘 어울리지? 집이 와 이래 더럽노? 아, 더럽지? 일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관뒀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대. 엄마야. Mon Dieu, envoie moi-même, femme de ménage. 지금 내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다. 묵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로 아무도 안 찾는다. 아, 왜? 언니가 뭐가 어때서? 그건 네 생각이고. 당장에 돈이 너무 없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된다.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 영화를 평하면서 세상에 웃을 일이 없는 와중에 이 작은 영화가 주는 복이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명대사가 장면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지만 그 소피의 아파트 정원에 있던 모가나무요. 그 모가나무를 보면서 찬실이 혼잣말을 하죠. 내하고 닮았나? 네. 그 찬 겨울까지 살아남은 그 쪼그라진 모가가 정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과도 닮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인집 할머니인 윤여정이 장말금 찬실이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실직한 거를 위로하면서 그러죠. 나는 늙으니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늙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 난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 그러죠. 그래요. 지금의 일,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화의 주요 장면들 보시죠. 바람을 많이 폈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감독님! 여러분 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쇼 하시는 거예요. 쇼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괜찮으세요? PD님! 시집은 못 가도 영화는 계속 찍고 살 줄 알았는데. 감독이 죽은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찬실 씨, 그만둬도 괜찮겠어요? 영화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제가 다시 영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아니요, 전 알아요. 不是. 뭐라카노? 아닙니다. 어떨 땐 확 남자라도 만나 정신을 좀 딴 데 팔아보고도 싶고. 그죠? 누가 내 좀 위로해주면 좋겠나 봐요. 저는 피디님을 좋은 누나라고 생각해요. 네, 장구경. 정말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다음으로 가장 강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장구경이 영화 아비정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하얀 러닝셔츠에 바지. 그런데 김영민 씨가 너무 초년덕스럽게 연기를 해주죠. 근데 이 장구경은 사실 찬실이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찬실의 마음을 다 읽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찬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주는 존재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현실 속에서 그 연인으로 발전은 안 되지만 결국 누나로 따르면서 찬실이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불어 강사 김영.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도 조일러 클럽의 친구들을 등장시켜야겠죠. 예, 이번에는요, 다른 때도 그랬지만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희 마담바담 채널 초기에 함께 하셨던 조지아 아시죠? 김현옥 선생님, 그리고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오신 저의 패친 해박 언니, 또 지금은 작곡가,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 후배 이주환 PD, 뭐 이렇게 다양하고 반가운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께 그 감독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 정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나,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도자였었거든요. 근데 처음 수도 생활을 생각했던 것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성당에서 성사를 보러 가려면 언제나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 지름길은 아가씨들이 있는 그 길로 지름길이에요. 그 길로 오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벌 받고 그러는데도 그 언니들이 보고 싶어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술집에서 일한다고 얘기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수녀원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 바오로딸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엄청 잘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수녀인지 책 파는 사람인지 제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소명은 좋은데 그래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렇게 다른 길을 찾았는데, 이 찬실이를 보면서 제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올인하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 아닌 거, 내 스스로도 느끼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 질문을 한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무튼 이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뭘 날 원하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 좀 여행 나와 있잖아요. 이 시간이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뭘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교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거 필요한 부분에 뭐 편집, 캘린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가 만드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뭘 했을 때 남이 좋아해 주는 거, 그리고 남들이 그걸 기뻐해 주는 거가 굉장히 내가 기뻐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 나이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탐험가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타잔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 패키지 사람들 가는 데를 가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저는 지인들 몇 명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아유. 중학교 때까지는 판검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가수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 돌아 지금은 가수와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방송을 했지만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직업을 바꾸게 되는 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은데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다 보니까 삶이란 참 어렵구나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네. 아까 영화 보면서 나 그 영화에서 하나 딱 느낀 거는 그 시나리오 쓰는 거. 나는 맨날 시나리오 쓰다 말고 이랬던 거 같아. 돈 벌고 싶었죠. 근데 내가 요즘은 이제 안 써요. 번다는 거, 내가 하고 싶다는 거, 그게 어디까지인지가 모르겠어요. 한 생각해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 시나리오 안 써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행복하고. 와, 무슨 달이 저렇게 커? 와, 이쁘나? 응. 피디님, 저희 왔습니다. 누구? 누나. 내가 언니한테 말 안 해가지고 언니 화난 거. 일단 싹 다 들어가 있으라. 내 혼자 얼른 갔다 올게. 아니야 언니, 내가 갔다 올게. 아닙니다. 제가 선배님 모시고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 가시면 저도 가야죠. 누나, 그러지 말고 제가 갔다 올게요. 다 같이 가자. 피디님, 어? 우리 꼭 같이 또 영화 만들어요. 그래 언니. 먼저 가라. 나 붙여줄게.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걸 만드는 게 정말 꿈이겠죠. 초반에 제가 합이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찬실이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인집 할머니요. 처음에 가족은 아니지만 점점 가족처럼 되어가는 존재죠. 그리고 찬실이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서 도와주는 많은 후배들, 또 누나라고 부르면서 응원해주는 영, 또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찬실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장구경까지, 정말 이 많은 존재들과 찬실이는 끈끈하게 연대하면서 자신이 진정 꿈꾸는 것을 다시 찾게 되죠.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자, 그럼 다시 그 조일러 클럽으로 가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과연 그런 달빛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에 뭐 짧다면 짧은 시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굴곡들을 겪어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별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제가 가장 슬픈 순간에도 옆에 있더라고요. 같은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불러주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때도 간간히 전화를 해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없어서 저도 남편 안 키우거든요. 네, 아이들 셋 있는데 전 아이들 셋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아이들 셋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인생길 가는 길에 그전에는 뭐 누구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만나신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그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급 행복해지네요. 일단은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또 좋은 사람들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
내 그 경색이 왔었어요. 아, 그 왜 중풍이라 그러죠? 중풍, 풍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며칠을 있으면서 느낀 게 딸 하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 딸이 있으니까 딸이 왔는데 야, 제 딸이 이렇게 진짜 좋더라고. 의리 말 안 해도 의리.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이. 뭐 살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난 오늘 이 모임이 어제도 난 설레가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오늘 7시부터 서둘렀어요. 머리도 감고. 달처럼 환한 뭐 생각나는 사람 하면 뭐 단연 말이 김은수 씨죠. 저도 한 30여 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도 만나는 동료들이 있고 다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새롭게 퇴직하고 이렇게 모임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좀 발붙이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같이 나랑 함께하는 옆지기에 대해서 새삼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잊어먹을 많은데 모임을 하다 보면은 메모를 해놓고 뭐 아침에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혜정 안 오냐 빨리 오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나의 멘토면서 친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챙겨줘요. 사실적으로. 이런 친구가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엽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 덕택으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자분의 에세이를 보니까 합이 맞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혼자만 느꼈던 아픔을 평상 위에 고추를 널듯이 확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의 고조가 혼동되지 않도록 테트리스 벽돌 마냥 딱 들어맞는 사람. 정말 절묘한 표현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죠. 좀 전에 그 현정아 씨 얘기처럼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나의 방어 기제로 쓰고 있는 가면이나 어떤 허식, 그 갑옷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합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지, 소리음. 그래서 소리로 통하는, 소리로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음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작품,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저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제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아시죠?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